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힙. 이 병원에서 우리 박성수 원장님이 힙 성형으로도 너무 유명하세요. 아니 근데 힙에 보형물을 넣어요? 네. 힙이 우리가 저는 사실은 넣으셨어요? 전 넣지 않았죠. 아니 저는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하체 운동 열심히 하는데 힙이 서양 여성분들과 이 동양 여성분들에게 힙 구조 차이가 많이 좀 차이가 나요. 골반도. 예. 그냥 엉덩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 애플 힙. 네네. 네. 저는 힙 성형이라는 거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네. 이게 가능한 거군요. 근데 이 힙 성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힙이라고 하는 거는 골반뼈하고 네. 골반뼈 위에 있는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 이 엉덩이에 3대 근육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중둔근, 대둔근이 이제 부피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골반의 전체적인 쉐입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뼈와 근육 위에 있는 피와 지방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뼈의 형태에 의해서 골반 전체의 외형이 결정이 되고요. 근육의 발달 정도에 의해서 엉덩이의 쉐입이 결정이 됩니다. 골반이랑.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피와 지방의 양이 되겠습니다. 피와 지방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허리에는 없으면서 엉덩이에만 또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름다운 실루엣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피하 지방이 많이 없는 경우는 수술을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피하 지방이 아예 없을 경우는 다른 또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아시아 여성들이 이 엉덩이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서양의 여성들은 일단 골격 자체가 굉장히 이런 굴곡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대둔근 둘레에. 그리고 허리는 가늘죠. 근데 점점 그러한 비주얼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수술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2006년도에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멕시코 뭐 이런 남미의 여러 국가들을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그런 수술 기법들을 전수해 주셨던 스님들이 다 돌아가셨고 이제 한 분 남아 계신데 네. 그분도 이제 많이 연로하셨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다 알려주셔서 저는 이제 그 기술을 전수를 받고 또 한국에 와서 여러 이제 뭐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여성들한테 또 맞게끔 수술 방식을 조금 이렇게 고쳐가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저희 체형에 진짜 뭐 엄청 큰 엉덩이도 사실 예쁜 건 아닐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바디에서 어떠한 기준점이 되는 부분은 네. 배꼽 근처의 허리 둘레예요. 그래서 이 배꼽 근처에 있는 허리 둘레를 쟀었을 때 여기에 너무 과다한 지방이 있거나 뭐 그건 물론 피하 지방도 있겠지만 내장 지방도 있겠죠. 이 둘레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몸매가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허리가 가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허리가 가늘은 상태에서 골반은 허리 둘레에 비해서 약 1.3 또는 아주 글래머러스해 보이려면 1.4 정도 되면 굉장히 볼륨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겠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자기의 바디 비주얼로 굉장히 팔로워 수를 높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일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과장된 분들이 계세요. 보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타고난 분들도 간혹은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운동의 노력도 있고 약간의 성형적인 노력도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줄이고 골반은 넓히고 이렇게 하면서 바디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엉덩이 성형은 위험한 건 아니에요? 엉덩이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엉덩이를 계속 이렇게 앉잖아요. 이게 평생을 생각한다면 이게 하열될 것 같은. 그러니까 터질 것 같은데. 우리가 체중이 직접적으로 실리는 엉치뼈 부분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힙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앉아도 여기 없구나. 그래서 앉았을 때 직접적으로 보형물이 짓누르지는 않고요.
물론 보형물을 넣어서 힙업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때에 따라서는 보형물 없이도 자기 지방이라든지 뭐 안전한 바디 필러를 잘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필러를 이용해서도 네. 힙업. 근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필러가 얼굴에 들어갈 때는 뭐 1, 2cc만 쓰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게는 수십 cc에서 많게는 수백 cc까지도 들어가는데 이 필러가 굉장히 순도가 높은 필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단일 필러를 그렇게 고용량으로 대용량으로 쓰게 됐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 염증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필러 시술이라고 대충 가볍게 생각해서 하면 안 되고 수술에 준해서 철저하게 소독부터 여러 가지 감염 관리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고 특히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안정성을 아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필러보다는 보형물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 힙 문의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여쭤보죠. 어느 정도의 힙 사이즈를 원하느냐, 그리고 왜 수술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신체를 많이 노출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과장된, 굉장히 육감적인 라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형물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형물만 쓰는 경우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보형물 플러스 지방의 이동 혹은 바디필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 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야, 그러면은 새롭다. 힙업 성형은 가슴 성형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가슴 수술도 그렇듯이 엉덩이 수술도 여건에 따라서 환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수술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가 가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허리나 러브 핸들에 대한 지방 흡입을 해서 허리를 최대한 날씬하게 만든 상태에서 골반의 바깥쪽, 그걸 힙딥이라고 하는데요. 힙딥을 충분하게 채워줘서 정면에서 봤었을 때도 골반이 상당히 넓어 보이게. 그래서 롱 스커트를 입었을 때 굉장히 육감적인 비주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여기 밑에 엉덩이에다 넣어서 이렇게 앉으면 방석처럼 진짜 푹신푹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럼 보형물도 가슴이랑 같은 종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형물이 그 고체에 가까운 실리콘 젤로 되어 있는 보형물을 쓰게 되는데요. 그 보형물을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에서 이제 가장 큰 근육이고 우리 신체 안에서 볼륨이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죠. 그 대둔근을 햄버거처럼 반을 쪼갭니다. 햄버거 빵처럼 반을 쪼개서 그 안에 보형물을 패티처럼 넣습니다. 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의 볼륨을 키워 놓은 것 같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보형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 안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은 모양이 이제 변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발달되어져 있는 근육의 이 디멘전, 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 힙 딥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보형물 넣는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아요. 보형물은 프로젝션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치면 빌딩을 올릴 때 H빔을 쌓잖아요. H빔으로 높이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래서 살을 채우죠. 그것처럼 보형물은 어떻게 보면 H빔을 세우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엉덩이를 옆에서 봤었을 때 돌출을 만들어주는 게 보형물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볼륨을 이제 완성시켜주는 게 자가지방 혹은 안전한 바디 필러가 되겠습니다. 힙 성형도 하루 만에 회복이 되나요? 아니요. 힙 성형은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유일하게 하루 입원하는 수술이 힙 수술입니다. 물론 이제 바로 가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루 정도는 저희가 병원에서 진통제도 쓰고 약도 쓰고 좀 안정을 취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엉덩이 근육 안에다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아파요. 보통 엉덩이 주사, 근육 주사 맞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한 통증이 있잖아요. 네. 근육 주사를 맞고 났을 때 그 우리한 통증의 다 대여섯 배 뻐근합니다, 엉덩이가. 그래서 걸을 때 되게 좀 기분이 그래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입원해서 편히 쉬셨다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형물 넣는 수술은 절개를 필요로 하는데 엉덩이하고 엉덩이 사이에 주름을 통해서 수술하거든요. 이게 또 항문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질 않아요. 맞아요. 한 3, 4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또 용변을 보고 클렌징을 해줘야 되는데 네. 클렌징을 할 때도 상처 부위가 오염되지 않게끔 또 면밀하게 잘 클렌징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또 다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한 달 동안은 굉장히 그 클렌징을 잘 하시면서 상처가 잘 아물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남성분들도 하세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아닌데 그냥 남성으로서 너무 엉덩이가 밋밋해서 한 경우도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보형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골반의 힙 딥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조금 더 채워주는 그러한 바디 필러 시술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성분들도요? 남성분들도 많이 하고 여성분들도 많이 하고. 필러 같은 경우는 필러의 사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시술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요. 보형물 같은 경우는 보형물의 크기가 커진다고 비용이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그 하루 입원인가요, 그것도? 필러는 바로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아보시려고.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환자의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 아, 제발. 혹시나 마주칠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순간 가슴처럼 만족도가 그만큼 높은지 만족도가. 엉덩이의 볼륨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형물이나 그 필러를 가지고 엉덩이를 키워주는 수술도 있지만 엉덩이 처짐 때문에 수술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아, 이것도 처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피부가 처지는 이유는 결국은 콜라겐 때문이에요. 콜라겐의 양도 줄고 네.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처지는 겁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피하지방 요 세 가지가 우리 몸에 탄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살을 많이 뺐다던가 나이가 든다던가 했었을 때 콜라겐의 양이 많이 줍니다. 특히 가슴하고 엉덩이에서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탱탱했던 힙이 이제 처지고 엉덩이 밑에 착색도 심해지고 네, 맞아. 엉덩이 밑에 주름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그게 주름이 가운데까지 갔다가 이제 바깥쪽까지 갑니다. 이제 할머니 엉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리프팅하는 힙 리프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콜라겐을 다시 보충해주는, 그다음 콜라겐이 느슨해져 있는 것을 다시 또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시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술은 아니고요. 간단한 시술로서 가능하고 보통은 3개월 주기로 한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하면서 엉덩이를 리프팅을 시켜줍니다. 만나지 마요, 병원에서. 자, 오늘은 힙 성형에 대해서 우리 박성수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수의 딱 선생.